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7%를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영끌족들은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어렵게 장만한 집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1,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 내 수출입 경기도 악화하면서 수출 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 범죄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제서야 부랴부랴 관련 법규를 강화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검찰이 허위 학력 기재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미 7%를 넘어섰고 연말이면 8%까지 갈 거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이른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마련한 실수요자들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부터 분양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살 직장인 조모 씨는 얼마 전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원주의 한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300여만 원, 34평형 아파트 총 분양가는 4억 5,700여만 원입니다. 중도금 무이자라는 혜택이 주어졌지만 조 씨는 분양권 전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분양가가 높기도 했었고 이제 은행 쪽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이 금리가 너무 높아졌으니까 이자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무래도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값의 최대 70%를 주택담보대출로 빌린다면 조 씨가 1년에 갚아야 하는 이자는 금리 6%를 기준으로 매월 160만 원씩 연간 약 1,920만 원 정도입니다. 금리가 1% 오르면 이자는 매월 26만 원씩 늘어나고 연간으로 따지면 32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실제 일부 국내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27일 기준으로 7%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얼어붙었고 집값은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2년 동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강릉도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가격 동향을 보면 강릉 지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주보다 0.02%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이후 무려 2년 만으로 아파트 매매 건수 역시 지난해 상반기 월 평균 350여 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는 210건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에다 매수자들의 하락 기대 심리로 인해 매매나 전세 모두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량까지 줄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도자든 매수자든 관망세에 있는 거고요. 2003년도까지 전반기까지 계속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문제는 연말쯤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8%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영끌족이나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집을 마련한 서민들이 말 그대로 이자 폭탄을 떠안게 된 겁니다. 때문에 부동산업계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내놓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네, 정부는 부동산 과열기에 있었던 규제를 점점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400원을 넘어섰죠.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도 불안해지고 있어 강원도 내 수출입 경기도 악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공식도 이제는 옛말이 됐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8월 강원도 수출액은 1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3.8% 줄었습니다. 월 수출 규모도 19개월 만에 2억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환율 급등에 주요국들의 수요 위축이 강원도 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특히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많았던 품목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멘트는 37.8%, 화장품은 20.4% 감소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내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이제 중국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었고요. 이 강원 지역 대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원달러의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업체가 이익을 낸다는 게 일반적인 공식이지만 이것도 깨졌습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들여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오히려 원자재 수입 가격이 올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시멘트 생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유연탄의 지난달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배 넘게 늘었을 정도입니다. 지금 한율은 올라가면 수출은 좀 좋은데요. 경기가 세계 경제 침체되다 보니까 수출이 좀 시장들이 마켓이 많이 침체돼 있죠. 1,400원대니까 또 석탄값이 워낙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달 강원도 전체 수입액은 7억 3천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35% 늘었습니다. 수출은 부진한데 수입은 늘다 보니 무역 적자가 1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 치솟는 환율과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 적자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허위 학력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김진영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지난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용 명함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강원도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15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홍천, 횡성군 등 6개 시군과 강원도 본청의 자체 복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번 지원으로 복구액 총 1,374억 원 중 67%에 달하는 금액을 확보하게 됐다며 신속한 복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이후 이제 바깥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모습이 늘고 있습니다. 1년 반 가까이 써온 마스크를 벗는 게 시원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색하기도 한데요. 여전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에 이르는 데다가 가을 독감의 우려까지 남아있어서 불안감은 아직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에는 개천절과 대체 공휴일 등 사흘간의 연휴가 잇따라서 야외 나들이 발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국 곳곳에서 가을 축제도 많아서 인파가 몰리는 모습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간의 방역 거리를 잘 지키되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마스크는 항상 지니고 다니셔야겠죠. 질병관리청과 감염병 전문가들은 오는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길고 길었던 감염병의 위기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일어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반복되는 스토킹 강력 범죄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현행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 강화하는 등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서는 함철성 변호사와 함께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과 또 그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먼저 이번 신당역 살인 사건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었던 건가요?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후 동기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스토킹을 시작했고 특히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물이 있다고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전 씨를 1차 고소하였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구속 관련 부분입니다. 1차 고소에서 경찰이 전 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전 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 후 전 씨는 계속 합의를 종용하며 또다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참지 못해 경찰에 2차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2차 고소 당시에는 경찰이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전 씨는 직위 해제되었지만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 직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고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업무 시간 및 근무 장소 등을 파악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이 형사처벌을 받고 징계 절차가 개시되어야 박탈되는 까닭에 전 씨의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네, 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8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 변호사를 향한 스토킹 방화 범죄도 일어났습니다. 변호인을 향한 위협이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 들어 변호사를 대상으로 위협이나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난 2014년 가해자가 살인 미수 혐의로 시정을 받을 당시에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3월 출소해 담당 변호사에게 수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고 가해자의 문자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재판에 패소한 데 불만을 품은 가해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당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비록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일부 의뢰인이 사무실로 찾아와 협박하거나 사무실 문 앞에 드러누워 변호사비를 돌려달라고 시위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 스토킹 강력 범죄가 반복되면서 법률을 좀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난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 조치, 즉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등의 위치 추적 도입, 긴급 응급 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시 접근할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하였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온라인 스토킹을 규정 짓는 범위가 좁아 범죄자가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기가 쉽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성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26일 오후 3시쯤 울릉도 앞 해상에서 몰타 국적 화물선에 응급 환자를 헬기로 이송했습니다. 화물선 A호 선장은 필리핀 선원 46살 B씨가 선박을 수리하다 화상을 입었다며 이송을 요청했는데요. 신고를 받은 해경은 응급 헬기를 급파해 강릉의 한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14회 강릉 커피 축제가 다음 달 7일부터 강릉 올림픽파크 강릉 아레나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강릉 커피 축제는 친환경 축제로 기존 컵 대여 대신 관람객 모두가 개인 컵을 가져와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강릉 바리스타 어워드와 강릉 사이포니스트 챔피언십 등 다양한 대회가 마련돼 커피 전문가는 물론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운영을 중단했던 원주 간현관광지의 나우라쇼가 10월 한 달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공연은 저녁 8시에 50분 동안 선착순 관람으로 진행되는데요. 나우라쇼는 한 달간의 무료 운영 후 11월부터는 휴장에 들어가 내년에 다시 유료 공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